2005년 9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랑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에 SNS에 올린 얘기랑 똑같습니다. 시장을 과연 정부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러려면 다양한 보완 정책이 나와야 돼요. 중요한 게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공급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만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민심도 잃고 아파트 가격도 잃는다. 결국은 이거 볼세 올리겠구나 지금. 다만 지방선거 끝나고 올리는 거, 이게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종료하면은 할 시간을 그래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5월 초까지 지금 100일 정도 준다라는 거잖아요. 지방선거 딱 앞이에요. 명백하게 내가 보유세라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보유세도 올릴 거야. 그 다음에 특히 다주택자 니들 거 올릴 거야. 네. 니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를 보유세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명시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다. 네 번째 의제 준비했습니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4차례나 글을 올렸죠. 주택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밤 늦게까지 글을 올렸어요.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뭐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뭘 하면 결국엔 시장은 잡힌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여요.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진 않다. 버티면 더 세게 하겠다. 뭐 그런 건가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애초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던 거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5월 9일까지였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세금 문제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가지고 부동산을 잡을지 이제 이 얘기를 한 건데, 작년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98%인데 이게 19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 이후로 쭉 이어져 왔는데 결국엔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는데 다주택자들보단 사실 지금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가 훨씬 많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다주택자 표심은 잃더라도 집값을 잡는 게 일단 중요하다. 선거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조치들로 잡을 수 있을지 이제 이게 사실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김 의원님, 이런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잡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은 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는요. 앞에 거는 다 양도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뒤에 거는요. 보유세 얘기입니다, 사실. 보유세, 새로운 세금이 이제 또. 예.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팔고 나서 얻는 돈을 세금 내고. 자, 근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네. 원칙적으로 그 세금으로 이거를 규제하는 거는 옳지 않지만은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 그렇죠. 사실 그 얘기를 한 지 며칠 만에 지금 이게 구두 경고를 4일 한 만이에요. 거거든요. 21일 날 회견했으니까요. 예, 저는 이거를 좀 유의미하게 보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거 볼세 올리겠구나 지금. 다만 지방선거 끝나고 올리는 거, 이게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면은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양도소득세를 이제 유예를 네. 이제 종료하면은 팔 시간을 그래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니까. 그렇죠. 5월 초까지 지금 100일 정도 준다라는 거잖아요. 계약을 그때까지 하면은 유예해주겠다. 유예해주겠다라는 건데 지방선거 딱 앞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전이에요. 정도죠. 한 달 정도 앞이라는 거는 이때 팔어 네. 니네 팔아가지고 그러면은 시세 차익 해줄게. 그 다음에 내가 세금 올리니까 니들 고민, 명백하게 내가 보유세라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나 보유세도 올릴 거야. 그 다음에 네. 니들 특히 다주택자 니들 거 올릴 거야. 네. 니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를 보유세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명시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가 거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5천, 코스피 5천도 해냈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약간 섬뜩한 경고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걸로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선거용으로 최소한 안정을 시키겠다. 매물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 니들 좀 내놔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과연 이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뭐 양도소득세, 세금 정책 과연 코스피 5천 돌파한 것처럼 해낼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또. 그런데 네. 한마디만 그렇죠, 붙이면 님 2005년 9월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랑 똑같나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에 SNS에 올린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때는 못 잡았는데.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 그 부동산 규제라는 게 그때 DTI 뭐 LTV 이런 것들이 본격화된 게 2005년이에요. 네. 제가 그때 아마 해외 출장에 다녀오면서 뭐 들어온 뭐 기사들을 보고 야 부동산 시장에 이런 정도의 규제를 하면 이거 그래도 좀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제가 그 증권 시장을 출입할 텐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 시장을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똑같습니다. 2005년 9월에 했었던 얘기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는 얘기 똑같은데 네. 시장을 과연 정부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러려면 다양한 그 보완 정책이 나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공급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만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민심도 잃고 아파트 가격도 잃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집값,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또 계속 살펴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민심 점검 Q&A, 광화문 비대위가 답하는 Q&A 시간이죠. 자, 저희가 댓글 중에 청년분께서 올려주신 게 있으세요. AKA JJ112분.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대체 왜 갈등이 있는 건가요? 이 개인적으로 둘이 협력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뭔가요? 아,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치 청년도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전 대표랑 왜 싸우냐? 왜 싸우냐? 왜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지지층 간의 이제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윤핵인 세력을 등에 업은 장동혁 대표와 그리고 윤석열과 단절하고 새로운 죄송합니다. 새로운 보수로 가야 된다라는 한동훈. 근데 이게 어느 정당이나 개파 간 싸움은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 정도 제명을 해야 되고 죽기 살기로 하는 거는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상당히 크다 이거는. 개인적 감정 문제다. 뭐 제가 여기서 기니까 그거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켜켜이 쌓여온 개인적인 감정 문제도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좀 유치해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유치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지층을 설득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설득해야 된다. 예, 물론 민주당도 설득 잘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만은 이를테면 정청래는 지금 나는 설득하겠다, 당대당 통합하는 거 설득하겠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무조건 축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층이 있어도 보수 지금 통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득을 못한다 제가 보기에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또 한 분만 또 바로 선정해 봤는데 마침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 여기찌우님, 한동훈 전 대표 대체 왜 조용한 거냐? 이거 재명 경고가 나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정 의원님. 한 대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은 지금? 뭐 마땅히 움직일 만한 공간이 없는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집회 거기에 이제 직접 참석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본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나가서 막 마치 그 군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네.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일 거고 저는 앞으로 이런 집회가 자주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나오긴 쉽지 않을 거다. 참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인 힘의 우위가 있을 때는 누가 굽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지지층 충돌하면서 누구도 그 힘의 그 균형 네. 이걸 완벽하게 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DJ하고 YS가 언제 화해했냐면 DJ가 돌아가신 후에 YS가 병원에 가서 기자가 화해하신 겁니까? 이제 뭐 우리는 화해했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병문안을 갔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 그런 정도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만약 특히 제명까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겠죠. 자, 정말 이 갈등의 끝이 어떻게 이어질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광화문 비대위원들 오늘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보고해라.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정치인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줄 평. 국민을 보고해라. 예. 자, 정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쉬운 영어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Keep your friends close, but enemies closer. 아, 이거 무슨 갑자기 얘기냐면 친구를 가까이 두되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양당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에너미는 정말로 에너미, 그게 적은 불구대천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을 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